보자. 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고 영상을 찍으라고? 네. 나는 살려서 못하겠어. 왜 영상을 찍는 거야? 할 때. 퍼펙트한데요. 뭘 퍼펙트해. 왜 떼봐 이거 어떻게 떼봐. 보겠습니다. 픽셀 3번. 자, 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조합의 수 나오면 되겠어요. 제한 조건이 있다. 이게 뭔 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를 보면 바로 납득이 될 거예요. 축구 선수 9명과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얘네 중에서 이제 5명을 뽑는데요. 여기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어. 봐봐. 축구 선수가 9명 있는데 얘네를 A1, A2, A3, A4, A5, A9까지 있다고 해보자. 쭉. 했는데 얘네들 중에서 내가 무조건 A1, A2는 무조건 뽑고 싶대. 그럼 얘네들은 이미 부정선거 당한 거지. 맞아? 이 5명 뽑을 건데 이미 2명은 부정선거가 됐다고. 그래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야? 이제 남은 축구 선수 7명과 배구 선수가 여전히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3명을 뽑는 걸로 바뀐 거죠. 어차피 나열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부정선거 2명 하고 나머지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 계산은? 그냥 13명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되죠? 요 계산은 13, 12, 11, 3, 2, 1 3이 6이니까 얘는 2. 이 계산 어떻게 돼? 26 곱하기 11이니까 26, 286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부정선거하면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1명 포함하여 뽑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적어도 밑줄, 적어도 이거 순열할 때 했니? 순열할 때? 오케이. 이거 무슨 문제죠? 여사건이라고 용어도 배웠어? 여사건. 이거 나랑도 했잖아. 여사건 용어. 그치? 나머지 사건. 이렇게 했죠. 여사건. 봐봐.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총 5명을 뽑는데 그럼 여기서 0명 5명 뽑고 1명 4명 뽑고 2명 3명 뽑고 3명 1명 뽑고 4명 뽑고 5명 0명 뽑고 이렇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건 뭐야? 각각 적어도 1명씩은 뽑아야 된다 보니까 얘네를 뽑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우리는 요거의 경우의 수, 요거의 경우의 수, 요거의 경우의 수, 요거의 경우의 수 해서 9명 중에 1명을 뽑고 6명 중에 4명을 뽑습니다. 9명 중에 2명을 뽑고 6명 중에 3명을 뽑죠. 9명 중에 3명을 뽑고 6명 중에 2명을 뽑고요. 9명 중에 4명, 6명 중에 1명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조금 계산이 더럽다, 맞지? 오케이? 얘를 조금 깔끔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요. 얘네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맞아? 전체 경우의 수는 뭔데? 그냥 15명 중에 5명을 뽑는 행위잖아, 맞아? 얘네들 중에서 어떻게 한다? 요거의 경우의 수. 그냥 얘는 6명 중에 5명 뽑는 거죠? 즉 6가지. 아니다, 이거 그래도 콤비네이션 처음 한 애들이니까 6실로 바꿀 수 있지? 6실은 6이야. 됐어요? 그리고 얘는 9C 5지? 9C 5는 9C 4로 바꾸면 계산이 좀 편할 겁니다. 어떻게? 9, 8, 7, 6, 4, 3, 2,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4, 2, 8, 3, 2, 6 그리고 바꿀 수 있지? 9, 7에 63 곱하기 2는 126이네. 126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뭘 빼주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 배구 선수에서 전부 다 뽑는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서 축구 선수 중에서 전부 다 뽑는 경우의 수 얘네만 빼주면 계산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15시 5만 계산하면 되겠네. 15시 5는 15, 14, 13, 12, 11 5, 4, 3, 2, 1 들어 5, 3, 15 4, 3, 12 얘는 7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6이랑 126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계산이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답지를 살짝 1871. 사실 우리 수학할 때 강호의 도리가 있어. 강호의 도리가 뭐냐면요, 절대로 이딴 큰 숫자는 문제 내지 않는다라는 강호의 도리가 있거든. 큰 숫자가 나올 거면은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30시 28 이런 것처럼 쉽게 30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계산이 쉽게 가능하잖아. 15개 중에 5개를 뽑고 이런 거는 사실 문제 안 나오는 게 예의야. 이 문제만 유독 그러네요. 알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3-2번을 한번 볼까? 3-2번 한번 해볼래요? 아이디어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 3-2번 그래서 굿. 보면요, A랑 B는 2명이고 나머지는 8명이 맞지? 그럼 우리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중에 한 명만 포함할 거니까 A가 뽑히고 B가 안 뽑히는 경우가 있겠지. A가 안 뽑히고 B가 뽑히는 경우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어느 경우든지 결국 8명 중에서는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3명을 더 뽑아야겠죠? 이 경우에도 8시 3, 이 경우에도 8시 3이지? 근데 얘는 어차피 이렇게 뽑는 경우가 한 가지, 이렇게 뽑는 경우가 한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2가지 곱하기 8시 3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근데 8시 3은 8, 7, 6, 3, 2, 1 이렇게 되니까 얘네 없애면 8, 7에 56, 2 곱하면 112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봐봐. 이렇게 풀어도 돼. 어차피 A, B 중에서 한 명만 뽑힐 거면 2명 중에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8명 중에 3명 뽑는 거야. 이렇게 해도 계산은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해서 결국 너네가 요런 뽑는다, 뭐 나열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감정이입만 잘하면 돼. 감정. 내가 이 새끼들을 움직이는 놈들이라면, 내가 뽑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뽑아야 될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게 신박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럴 때마다 신박한 풀이들도 많아요. 실제로 고1 애들 1학년 2학기 때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진짜 무수한 순열점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너네는 어떻게 풀었니? 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해요. 되게 잘하는 애들은 나도 생각하지 못한 오씨 이거 뭐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 그 정도로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요. 지금은 이제 너네가 이제 처음 조합을 배우는 거니까 기본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되게 기본 문제만 나오는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너네 정신 나가요. 근데 그럴 때 너 되게 생각 좋은데? 오케이 나 그 아이디어 좋아 라고 하면 그 학생 아이디어로 내가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풀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풀이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알겠지? 오케이? 그럴 때마다 선생님 이거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문제가 답이 틀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됨. 알겠지? 그래야 니네가 느는 거야. 이 풀이가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이 풀이 방법대로 풀어야 된다. 이 풀이를 적어야겠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풀이를 한번 했을 때 틀렸다면 왜 틀렸지? 어떤 부분이 내 논리가 이상했던 거지? 를 파악을 하면 실력이 확 됩니다. 알겠지? 필수 4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문과이과가 좀 없어지긴 했지만 내 전공이 이과스럽다 문과스럽다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과 이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과 쪽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서 그런 애들은 이제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랑 이제 기하랑 확률과 통계가 있을 거야. 확통이 이거 지금 경우의 수를 그냥 한 책 한 권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순열 조합은 기본으로 너네가 깔고 가고 원순열이라는 것도 있고 중복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항정리라는 것도 있고 뭐 이항분포 곡선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결국 이게 문과의 전유물이거든 사실. 문과만 해요 확통은 사실. 왜냐면 우리가 고2 때 수원과 수를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몰라. 기하랑 확통은 수원 수투랑 전혀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오케이? 오히려 얘네 둘은 수학 상하에 지금 기하는 수학 상과 관련이 있고 확통은 수학 하에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수원 수투랑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근데 미적분은 수원 수투에서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미적분을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 확통 내용이 훨씬 쉬워. 왜? 근본이 고1 내용인 거랑 근본이 고2 내용인 거랑 어떤 게 더 어렵겠냐? 당연히 미적분이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만약 확통을 준비를 한다 라고 한다면 요 하에 경우의 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도 되게 많이 풀어야 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나만의 독창적인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너네가 풀이의 그 근거를 꼭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봐봐. 필수 4번 이름 봐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었어. 뽑아서 나열한다. 이거 뭐였죠? 순열이지, 그지? 오케이? 근데 왜 얘가 조합이라는 단원에 나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이번에는 케이스가 다 나뉘어.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원래 우리가 그냥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거는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이딴 거 없이 그냥 우리는 뭐 학생이 8명이 있는데 얘네를 4명씩 뭐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갈라져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봐봐. 첫 번째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였어. 봐봐. 남자 5명, 여자 3명 있어요. 이 중에서 남자 2명을 일단은 뽑을 거야. 됐죠? 그리고 여학생 3명 중에서도 2명을 일단 뽑을 거야. 그럼 총 내가 몇 명을 뽑은 거야? 4명을 뽑은 거죠? 이때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야? 4팩토리얼이지. 됐어요? 내가 앞서서 이런 얘기 했었지. 8명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요건 그냥 퍼뮤테이션이잖아요. P잖아, P. 얘는 뭐냐면 8P4였다고. 근데 얘는 조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8명 중에 4명을 뽑은 다음에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치? 오케이? 그냥 이거야. 뭐냐면 요 뽑는 요게 그냥 8명 중에서 랜덤으로 4명을 뽑는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남자 5명, 여자 3명 중에서 뽑고 난 다음에 나열을 하자. 요게 다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요 문제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요렇게도 계산해도 되잖아. 그래서 나는 굳이 퍼뮤테이션 안 써. 퍼뮤테이션하는 기호를 안 써요. 왜? C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문제 그냥 다 풀리는 거잖아. 나 실제로 고 2부터 재수할 때까지 3년 동안 나는 선택 과목이 확통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미적분 기하 확통이 다 있었어. 다 했어야 됐어. 이과는 수원수투뿐만 아니라 미적 확통 기백 다 했어야 됐어. 기하도 기하와 벡터까지 해서 벡터까지 다 했어야 됐다고. 하는 내용이 되게 방대했어요. 그래서 고2에서 재수할 때 결국 나도 확통 문제를 결국 풀었어야 했어. 근데 확통을 할 때 이 3년 동안 P라는 알파벳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거든. C를 써도 되고 아니면 곱셈 공식으로 곱셈 공식이래. 그 곱의 법칙을 써도 되고. 내가 말했잖아. 8명 중 4명을 뽑는다라는 거는 8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 이렇게 가도 된다고 라고 했잖아. 물론 계산법은 퍼뮤테이션이랑 똑같아요. 근데 굳이 얘를 퍼뮤테이션으로 안 썼다. 알겠지? 하여간 순열과 조합은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3 곱하기 23 이렇게 되니까 720 이렇게 되겠죠? 따로 이제 계산법은 굳이 안 쓰겠습니다. 알겠지? 해서 2번에는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뽑아. 일단 뽑아.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뽑기부터 해봅시다. 남학생 5명 중에 4명을 뽑고요.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얘네는 그러면 이제 남학생을 A라고 하고 여학생을 이제 B라고 할게. 됐어요? 일단 뽑았다 라고 하면 일단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가 여학생들 둘이 서로 이웃해야 된대요. 이웃하는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었지? 한 뭉탱이로 묶었죠. 기억나? 오케이. 그럼 얘네는 사실 얘네를 한 뭉탱이로 묶었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 몇 명으로 보는 거야? 5명으로 보는 거죠. 걔네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팩토리얼. 맞죠? 근데 여기서 뭐 더 해야 돼? 이 뭉탱이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몇? 2팩토리얼. 요거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5C4는 5C랑 똑같으니까 5일 겁니다. 3C는 3C랑 똑같으니까 3일 거고 5팩은 120이고요. 2팩은 2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어차피 5E는 10이고 얘는 3600 이렇게 되겠다. 답은 3600. 되시겠나요? 오케이. 순열이랑 이어지는 내용들이지. 자, 4-2번 한번 해볼래? 4-2번? 아니다, 4-3번. 4-3번 한번 해보세요. 4-3번.
봅시다. 자, 해랑 미가 있어. 이름 뭐지? 해선이와 미리미가 있어요. 해선이와 미리미. 그리고 나머지 또 6명 쩌리들이 있겠지? 이때 이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한대요. 그럼 일단 얘네는 부정선거 당한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6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얘. 그래서 내가 얘랑 얘를 한번 뽑았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해와 미와 뭐 어떤 쩌리 둘 이렇게 남았다. 얘네를 이제 나열할 거야. 근데 어떤 규칙이 있대요? 얘네는 이웃해야 됩니다 라는 규칙이 있대. 이웃하는 건 뭐라고? 한 뭉탱이로 보자고. 그럼 얘네는 사실 몇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해, 미 이렇게 나열이 있다고 해봐. 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해봐. 근데 해랑 미랑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펙토리얼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60은 15고요. 얘는 6이고 얘는 2니까 답은 8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네. 자, 이제 넘어가서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얘네를 볼게요. 자, 우리는 개수를 셀게. 직선,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 직선, 삼각형, 사각형 중에 어떻게 제일 어려울까?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직선. 직선이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삼각형, 사각형은 쉬운데 직선이 어려워. 자, 한번 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반원이 있네요. 반원. 글쎄, 제5번 어떤 반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점이 어떻게 찍혀있냐면 오케이. 이렇게 8개가 찍혀있네. 좋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얘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얘들아, 직선을 하나로 결정짓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직선을 하나로 결정짓기 위해서 점이 2개 필요하죠? 그치? 점이 만약에 하나만 있어. 그럼 직선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되게 많잖아. 점이 2개는 있어야 얘네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 됐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8개의 점들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어때요? 나쁘지 않지? 오케이? 그런데 이게 끝일까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8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래서 얘랑 얘를 뽑았다고 해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지.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랑 얘를 뽑았다고 해봐. 이렇게 되겠지. 서로 다른 직선이죠? 뭐 이런 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얘네 있지. 얘네는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네요. 그 말은 뭐냐면 요 직선은 얘를 뽑아도 이 직선이고 얘를 뽑아도 이 직선, 얘를 뽑아도 이 직선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요? 중복되는 게 생긴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 중복되는 게 생겨요? 이 4개 중에 2개를 뽑을 경우 중복되는 게 생기겠지. 오케이? 자, 여러분 끝?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잘 봐봐. 내가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다 뺐어. 그럼 어때? 이걸로 만들어지는 직선은 실제 직선도 아니다. 요거 아니야? 아예 다 빼버렸잖아. 뭔 말이냐면 이 직선들은 겹치는데요. 그거를 뭐? 하나로 세야 됩니다. 요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 다 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를 덜 빼야 돼. 왜? 하나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센 거죠. 아예 다 빼버리면 중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 직선 새끼 하나도 그냥 다 빼버린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덜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8, 7, 2, 1이니까 4, 7, 28 빼기 얘는 6 빼기 1이니까 5, 2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근데 삼각형은 오히려 쉬워.
봐봐,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하니? 3개 필요하죠? 나는 8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아.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치? 근데 봐봐, 내가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을 하나, 얘를 선택을 하나 서로 다른 삼각형이죠? 그치? 전혀 이상할 거 없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만약에 요 4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버려. 그럼 어때? 그게 삼각형이야? 얘로 삼각형 만들어봐. 어떻게 돼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나는 뭘 빼야 돼? 4C 3을 빼야 돼. 근데 봐봐, 아까 직선을 셀 때 4C를 완전 다 빼지 않고 하나를 살려놨던 이유는 뭐죠? 어찌됐든 얘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직선은 직선이니까. 근데 얘는 애초에 4개 중에 3개를 뽑아. 이게 삼각형이야? 얘는 삼각형의 반열에 들 수도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빼기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다 빼준다. 이러면 끝난다. 그럼 얘는 8, 7, 6, 3, 2, 1 빼기 4 이렇게 되죠? 56에서 4를 빼면 52. 이해될까요? 좋아요. 그래서 직선하고 삼각형의 차이는 직선은 그래도 하나는 세줘야 된다. 요런 차이. 근데 삼각형은 그냥 다 빼면 된다. 알겠지? 자, 여기서 조금만 뇌절해도 돼. 조금만 뇌절해도 돼. 이 도형에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돼. 사각형. 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8개 중에 4개를 뽑겠죠? 근데 안 되는 놈은 뭐야? 이번에는 4개 중에서 4개를 만약에 다 뽑아. 그럼 어떻게 돼? 사각형이 아니지. 4는 기표 아니네. 아니, 그거는 4P4. 오케이. 사실 4는 1이죠. 이게 끝인가? 얘는 뭘 더 빼줘야 돼? 만약에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고 생각해줘. 그럼 삼각형. 나머지를 하나 뽑아. 그러면 삼각형 만들어줘. 이것도 빼야겠지. 인정? 그러면 뭘 더 빼? 4C 3을 빼면 될까? 뭘 더 해줘야 돼? 봐봐. 우리는 점을 결국 4개 뽑는 게 사건의 종결이야. 맞지? 근데 얘는 3개밖에 안 뽑았어. 나머지 하나를 또 뽑아줘야죠. 나는 4개 중에 3개를 여기서 뽑았어.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뽑아줘? 여기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4C3에 4C 얘를 또 빼줘야 된다. 이 소리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이러면 사건 종. 요거 계산해주면 사각형 개수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괜찮아? 5-2번 5-2번 한번 해봅시다.
자, 12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예요. 건이 이견 없지? 뽑을 텐데 뭘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얘네는 지금 한 직선 위에 점이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죠? 그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인정? 근데 그런 직선이 지금 몇 개가 있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죠. 이 계산 납득돼? 오케이. 어차피 5C3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뺄 거니까. 그리고 계산해주면 190이 나오네요. 190.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직선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직선의 개수 12개 중에 2개를 뽑겠죠? 근데 뭘 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뭘 빼야 될까? 얘네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 중복이지. 맞아요. 요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중복이야. 근데 다 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1개는 살려놔야 된다고. 맞아. 그런 직선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이거 계산해주면 답 나옵니다. 되겠죠? 얘는 계산 쉬우니까 한번 해보자. 66 빼기 얘는 9니까 3, 9, 27 29 39가 나오지. 직선의 개수는 39개 볼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5-3번에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건 우리 중딩 2학년 때 했었는데 기억나니? 공식? 뭔데?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2 3 기억나? 중딩 때 했던 거? 대각선의 개수를 내가 자 얘는 육각형으로 나와 있어서 노잼이니까 팔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팔각형. 삼각형 맞아요? 정팔각형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팔각형. 얘네로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대각선이 뭐야? 봐봐. 내가 이 점에서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겠대요. 대각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점을 지금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어때? 내가 이 점을 선택을 했어. 이 점으로 가면 이게 대각선이야? 아니죠. 이 점으로 가면 그게 대각선이야? 아니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다 가능한 거지. 맞아? 내가 얘를 N각형이라고 해봅시다. N각형이면 이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다른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자기 자신과 양쪽 2개를 제외하고 N-3개의 점과 연결을 지을 수 있겠지. 요거 이해돼? 이 팔각형에서는요 요거 총 5개가 되잖아. 그러면 대각선이 만들어진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한 점당 N-3개의 선을 이을 수가 있어. 근데 그 꼭지점은 총 몇 개가 있죠? N개가 있죠. 맞아? 여기에서도 5개를 그을 수가 있고 여기서도 5개를 그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근데 왜 나누기 2는 왜 할까? 중복되는 거. 그렇지. 여기서 여기를 긋는 것과 여기서 여기를 긋는 건 완전 똑같은 놈이죠. 중복되는 게 무조건 2개씩 발견된다. 그러니까 2로 남는다. 이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뭐 육각형 대각선 개수는 니네가 직접 세도 몇 개 안 나오겠다. 맞죠?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 사각형의 개수 한번 보자. 사각형의 개수는 아까 우리가 점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평행선에서 나와요. 평행선. 필수예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한 직선과 6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대요. 나는 평행한 거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
기울기가 조금도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넷, 둘, 아씨 벌써 틀려서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그런 것도 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얘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달래. 개수 어떻게 구할까? 너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이런 문제 봤을 거야. 여기에는 사각형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제 처음 배운 애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2개요. 4 곱하기 3이에요. 아니죠. 왜? 이것도 있지롱 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절망을 느낀다. 아씨 하나씩 그렇게 세고 근데 이것도 있고 열심히 세서 시간 다 했는데 틀렸어. 왜? 하나 빼먹었대. 아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똑같냐? 나 초등학교 때도 이랬거든. 근데 내 초등학교 때는 공식이 있었어. 이거 직사각형 개수 세는 공식이 있었다. 어떻게 세냐면 얘가 1, 2, 3, 4야. 이거 1, 2, 3이야. 번호를 매긴 다음에 얘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요 이렇게 하고 얘네를 곱하라 그랬어. 이러면 직사각형 개수가 나와. 난 아직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럼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면 좀 증명하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그렇대.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평행사변형의 개수나 얘를 너희 새끼들아 조금만 더 똑바로 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직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지? 오케이? 얘 개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결국 평행사변형이라는 애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평행사변형이 나와. 인정? 그럼 나 이렇게 볼게요. 여기 가로선이 총 4개가 있잖아. 이 4개 중에서 2개를 한번 뽑아볼게요. 어떻게? 요거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 됐어? 그리고 세로선은 지금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지. 그 6개 중에서도 한번 2개를 뽑아볼게. 그러면 요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평행사변형 나오지 않나? 그죠? 이걸 랜덤하게 계속 진행하면은 모든 사각형을 다 커버 칠 수 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얘는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6 곱하기 15에서 90까지 하면 끝난다는 소리.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 1, 2, 3, 4, 5 1, 2, 3 이걸로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뭐야? 15지? 세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이죠? 그래도 90 나와. 신기하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사수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 안 되지. 의도랑 다르잖아요. 의도와 다르잖아. 수업 시간에 들었던 방법이 아니잖아. 그럼 좀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때 6-3번을 보면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참고로 정사각형의 개수는 노가다입니다. 오케이? 노가다야. 그건 너네가 초등학교 때 했던 그 고통받았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정사각형 노가다 하시면 돼요. 근데 정사각형은 오히려 쉬워. 맞아? 길이가 가로랑 세로랑 정해져 있잖아. 그죠? 오케이? 걔네는 그래도 쉬워. 알겠지? 그래서 얘네는 쉬워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면 끝나겠죠? 오케이. 끝.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끝났고요. 여기서 더 할 거라니까? 아, 프린트 한 거? 이렇게 되는데요. 클리닝 있는 맨 뒤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를 해놨어요. 네, 클리닝 한번 보면요.
다른 어려운 얘기들은 없는데 15번 문제 같은 거 얘네는 책에 없는 내용들이라 15, 16 그리고 조짜기 요거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얘네는 조합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이것만 얼른 하고 끝낼게. 자, 필수에서 7번이라고 써놓을게. 라고 해놓고 클리닉 15번. 얘네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크기가 정해진 순열. 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봐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에 4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해봐. 오케이? A, B, C, D라는 학생을 일렬로 한번 나열해 본다고 할게요. 원래는 뭐야? 4팩토리얼이지. 그지? 그러면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내가 조건을 하나 붙인다고 해봐. 대신 키순으로 쓰세요. 라고. 키순으로 쓰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왜? 키는 정해져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내가 이걸 확장 한번 해볼게. 7명의 학생이 있어요. 얘네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요거는 7P4였지, 그지? 오케이? 근데 7명 중 4명을 뽑는데 걔네도 키순으로 나열할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될까? 봐봐. 수열이라는 건 뽑는다. 조합 곱하기 나열이었어. 이건 그만 얘기해도 되죠? 그죠? 근데 원래 우리가 NPR이라고 하는 놈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었다. 맞지?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봐봐요. 7명 중에 4명을 뽑는데 그 나열하는 경우에서 원래는 4팩토리얼이 맞지? 근데 키순으로 하면은 몇 가지가 나온다고?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크기가 만약에 정해져 있어. 그런 수열은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된다. 왜? 나열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네를 예를 들어서 4명을 이렇게 뽑아. 근데 키순이 이렇게 정해져 있대. 그럼 그냥 얘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나열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인 경우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수열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봐봐요. 15번을 보면 클리닉 15번을 보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할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자리가 A1, A3, A4 A1, A3, A4 얘네도 크기가 정해져 있고 A2, A5 얘네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 맞아? A6만 지금 자유로운 놈이죠? 맞아? 그럼 봐봐. 내가 저번에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가장 까다로운 놈부터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놈부터 배열해라. 얘는 그러면 마지막에 후순위의 배열이 되겠죠? 나머지 노란색과 파란색 먼저 하자. 얘네는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잘 봐봐.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들을 일단 뽑는 경우의 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6개의 숫자 중에서 노란색 놈 3개를 뽑을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한번 뽑아볼게요. 예를 들어 1부터 6까지 아무거나 숫자 3개 불러와. 어? 1, 2, 5? 오케이? 1, 2, 5라고 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63에 1이랑 2랑 5라는 숫자를 한번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를 이제 뽑았으니까 나열해야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A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3, A4 이렇게 가야 된대. 그럼 얘네는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일단 1, 2, 5를 뽑았으면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 2, 1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뽑기만 하면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가지만 나온다. 요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까? 그럼 이제 63만 해주면 돼. 63만. 그럼 다음 이제 숫자 몇 개 남았냐?
1, 2, 3, 4, 5, 6에서 1, 2, 5는 썼어. 뭐 남았어? 3, 4, 6 남았죠? 자, 3, 4, 6 중에서 좋아하는 숫자 2개. 그냥 아무거나 2개. 3, 6? 오케이, 3, 6으로 가보자. 내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3이랑 6이겠지. 내가 3이랑 6을 뽑았어. 근데 이미 크기는 정해져 있죠. A2가 A5보다는 컸으면 좋겠대잖아. 그럼 여기는 이미 3, 6을 뽑았으면 나열하는 거는 요거 2개로 정해져 있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남은 숫자 뭐야? 4지. 얘는 그냥 여기다 박아주면 돼. 이러면 끝난다. 그럼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 뭐야? 6시 3, 15. 아, 6시 3은 20인데. 미안. 곱하기 3 하면 그냥 60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 놈은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이해될까요? 오케이? 16번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얘는 함수로 문제를 표현하는 33번을 한번 봅시다. 33번. 크기가 정해진 수열은 함수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 봐봐. A, B, C Y는 1, 2, 3, 4, 5, 6, 7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FA, FB, FC라는 이런 함수가 있대. 함수 값이 있대. 근데 함수 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크기가 정해진 수열, 저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어지러워져. 왜? FA가 갈 수 있는 건 7가지가 있지. 근데 그 7가지가 전부 다 사건의 대칭성이 안 맞아 떨어져요. 그게 뭔 말이냐? 만약에 얘가 1로 간다고 해봐. 그러면 FB가 갈 수 있는 건 6가지지. 얘가 만약에 2로 가면 FB가 갈 수 있는 건 5가지로 줄죠. 얘가 3으로 가면 얘는 4가지로 줄고. 근데 또 C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C까지 생각하면 또 어지러워져. 그지?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좀 힘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찌됐든 얘네는 1대1 함수인 거 인정해? 같을 수 없죠? 다른 놈으로 얘네가 향해 가겠지. 그러면 공역에 있는 원소 7개 중에서 결국 선택받는 놈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그러면 그 7개 중에 3개를 일단 한번 뽑아볼까? 예를 들어 2랑 4랑 7 이렇게 된다고 해봐. 근데 얘네 주위는 따로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어차피 이 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A는 여기로 가고 B는 여기로 가고 C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그 말은 뭐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크기가 정해진 수열은 뭐다? 뽑기만 하면 된다.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볼게요. 필수죠. 8번. 자, 크기가 정해진 수열 이해돼요? 할만하지? 자, 이번에는 조짜기. 필수의 이제 8번 조짜기 한번 볼게요. 조짜기. 몇 번이에요? 일단 이론 설명하고 알려줄게. 알겠지? 일단 미리 펼쳐놔봐. 어디 있지? 조짜기 어디냐? 응. 23번부터 보면 되겠네요. 23, 24, 25, 26, 27, 28이 전부 다 조짜기 문제네. 조짜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7번 봐봐. 일단 7번. 봐봐. 어떤 12명의 학생이 있대요. 1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동아리가 이렇게 있어. A 동아리, B 동아리, C 동아리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에 모집 인원 4명. 밑에다 쓰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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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럼 이 12명의 학생들이 여기 동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이 될까요? 12C4. 자, 내가 감정이입 한번 해볼게요. 자, 12명 중에서 A 갈 사람 손. 12명 중에 4명 무작위로 뽑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명 남았어? 8명. 그 중에서 B조 갈 사람 손. 나머지 니네는 그냥 C조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납득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쉬운데 문제는 뭐냐? 너네 그런 경우 있지. 예를 들어서 12명이서 같이 소풍을 갔어. 자,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4명씩 모이세요. 뭉치세요. 이제 아싸 학생들 하나씩 좋겠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조에 네이밍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조의 네이밍. 네이밍이 뭐야? 이름이 없다는 소리죠? 네이밍이 안 된 경우. 요 구형으로 한번 볼게요. 봐봐. 얘네는 그냥 조 이름이 없어. 그냥 4명이서 모이세요. 이렇게 됐어. 그럼 경우의 수가 똑같이 이렇게 될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봐. 아까 얘는 동아리가 A 동아리, B 동아리, C 동아리 이렇게 돼 있었어. 그때 여기 12명의 학생을 A, B, C, D, E, F, G, H, I, J, K, L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때 그 12C4, 8C4, 4C4 했더니 우연치 않게 여기에 A, B, C, D라는 놈이 뭐였고 E, F, G, H라는 놈이 뭐였고 I, J, K, L이라는 놈이 뭐였어. 오케이? 근데 잘 봐. 만약에 여기에 조가 네이밍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A조, B조, C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때? 얘네가 이렇게 가 있는 경우랑 만약에 얘네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같니 다르니? 당연히 다르죠. 달라요. 왜? A, B, C, D가 이 동아리, E, F, G, H가 이 동아리에 있는 거랑 얘네가 이 동아리, 얘네가 이 동아리에 있는 거랑 전혀 다르지. 멤버는 똑같아도 경우의 수는 다르다. 인정해? 근데 얘의 조의 네이밍이 없어진다면 같아요. 이런 완전 똑같지. 왜? 그냥 마음 맞는 4명끼리 뭉치세요라고 했을 때 얘네는 그냥 마음 맞는 4명끼리 똑같이 뭉친 거잖아. 전혀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의 네이밍이 되어 있어.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조의 네이밍이 안 돼 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잘 봐. 나는 거꾸로 생각을 할게. 얘네가 원래는 ABC라는 동아리 네이밍이 되어 있었다면 케이스가 이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는 순서, 얘네들끼리 순서가 만약에 바뀌어 있어. 그러면은 다 다른 케이스였지. 근데 이번에는 네이밍이 안 돼 있으면 자리를 바꿔도 다 같은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이 세 개의 동아리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죠.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봐봐. 얘네는 지금 멤버가 똑같아. 멤버가 똑같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멤버를 이렇게 바꿨지. 멤버를 바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봐. 이 A라는 B라는 C라는 고리 있죠. 고리처럼 생긴 요거. 얘네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 B, C랑 B, A, C랑 완전히 다른 경우지. 원래는 다 다른 경우라고. 이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맞아요? 그러면 A, B, C 그 고리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A, C, B도 있고 뭐 B, C, A도 있고 C, A, B도 있고 C, B, A도 있고 총 몇 가지? 3팩토리얼 6가지일 거예요. 얘네가 다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맞아? 조의 네이밍이 되어 있다면 얘네는 전부 다 이게 다른 케이스로 들어갔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조의 네이밍이 안 된 경우죠.
그럼 이 6가지 경우가 전부 다 뭐야? 한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잖아. 그러니까 조의 네이밍이 되어 있는 것보다 3팩토리얼 분의 1배만큼 적을 거라고. 조의 네이밍이 안 된 경우는. 이거 뭔 소리인지 납득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구분 안 되는 얘네의 개수만큼이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해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봐봐. 이 12명의 조를 4명이 아니라 2명, 5명, 5명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12명 중에 2명 뽑을 거고 10명 중에 5명 뽑을 거고 5명 중에 남은 5명 뽑을 거야.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네이밍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만약에 네이밍이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이거라고.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네이밍이 안 되어 있는 경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도 3팩토리얼 분의 1 하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 뉘앙스지, 그지? 왜 안 될까? 봐봐. 조의 네이밍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얘네가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야. 구분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얘네는 3개 중에 구분 안 되는 건 이거 2개 아니니? 애초에 얘는 2명만 있을 수 있는 조라는 네이밍이 되어 있는 거잖아. 인정해? 근데 얘네는 구분이 안 된다고. 그렇다는 건 뭔 소리예요? 얘네 둘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200분의 1을 해준다. 구분이 안 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괜찮아? 그럼 만약에 2명, 5명, 6명이 아니라 3명, 4명, 5명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까? 얘는요 12C3, 9C4, 5C5 이렇게 들어가겠지. 만약에 조의 네이밍이 되어 있다면. 근데 얘는 서로 구분이 가능하죠. 조 이름이 애초에 3명 있는 조, 4명 있는 조, 5명 있는 조로 구분이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백 분의 1을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구분 안 되는 놈들만 개수 세서 팩토리얼 분의 1을 해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9번, 23번 봐봐. 23번. 자, 2명, 3명, 4명 요거는 다 구분이 되죠? 조를 나눌 때. 그럼 9C 곱하기 남은 사람 7명이니까 7C3 곱하기 4C4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23번에 1번은 그냥 9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7명 중에 3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4명 뽑고 이러면 끝난다고요. 근데 2번은 어때? 2명, 5명. 지금 구분이 안 되는 놈은 뭐야? 2명인 조야, 5명인 조야? 2명인 조죠. 그러니까 얘는 9C2에 7C2에 5C5 이거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2명인 조가 2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2팩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이해돼? 3번 얘네는 3명, 3명, 3명이래. 얘네는 어떤 조도 다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는 3개를 다 구분이 안 된다. 3팩분의 1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24번 한번 해봐. 24번.
이렇게 하면 되죠? 57 곱하기 40 곱하기 20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죠? 끝내면 되는 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왜? 2팩토리얼. 그렇지. 두 송이 얘네가 구별이 안 되잖아.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다. 얘는 5 곱하기 3, 15 이해되죠? 자, 27번 한번 봐. 27번. 계산하지 말고 10만 세워봐요. 10만 세워봐. 10만. 이렇게 되는 건 앞에 일단 10만 세워보면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면은 얘네가 다 구분이 되니? 구분되죠? 그럼 몇 팩토리얼 분의 1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6실, 5실, 4실 한 송이, 한 송이, 네 송이 얘네는 한 송이 얘네가 구분이 안 되지. 그럼 몇 팩분의 1 해야 돼? 어? 1. 왜? 두 개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아. 얘네 두 개가 구분이 안 된다고. 됐어? 두 송이 얘네는 세 개가 다 구분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3팩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끝난 거야? 아니요. 아니지. 뭐 해야 돼? 나눠. 그렇지. 일단 세 다발로 나누는 게 요거라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세 명에게 이제 선물도 해야지. 그럼 봐봐. 얘네가 조를 다 짰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짜리 다발이 있어. 얘네한테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죠? 어떻게? 이거는 A 거, 이건 B 거, 이건 C 거.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지. 봐봐. 이 얘네가 A 거, B 거, C 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A 거, C 거, B 거가 될 수도 있고 B 거, A 거, C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나눠주자 이 소리잖아. 그럼 세 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몇 가지? 6번. 그렇지. 6가지. 3팩토리얼. 얘도 조 나눈 다음에 세 명한테 나누어 줘야죠. 얘도 세 명한테 나누어 주고 이러면 된다.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나누어 주는 것까지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짜기.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